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김부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1,338만 7천 원이 증액된 820억 7,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요구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의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통리장에 대한 지원 및 통리장들의 화학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행정 리통 팩스 유지관리비,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통리장 자녀 장학금,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비, 행정 리통 팩스 운영비 및 설치 교체비로 1억 2,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의 모범시민 시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퇴직 공무원 등에게 수여해야 할 표창패, 감사패, 공문패 제작 비용 등으로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의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및 연중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등으로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의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해외 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 우수 사례를 습득하고 국제적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초청 및 방문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출장 여비 등으로 2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의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입니다. 시청 자체 방어를 위한 직장 예비군 사무실 물품 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의 국경일 관리입니다. 국경일 계약용 국기 및 홍보 현수막 제작 구입비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의 자치단체 간 협력 구축입니다.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 운영비와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및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의 인사관리입니다. 출산, 휴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인부인과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 사망 시 지급되는 부조 지급금 등 6억 2,7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의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시장표창 수상자 포상금 및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연수 비용 등으로 1억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의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행정 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으로 5억 9,4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의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청원 경찰들이 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 동호회 운영비 및 체육활동 지원과 청원 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등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의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공무상 실수에 대한 보상금인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맞춤형 건강검진비, 공무원 단체보험료, 복지포인트 등의 25억 4,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의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함에 따라 우리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협약을 체결하여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의 공무원 행정 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수천 및 근무조끼 제작비와 직원들이 화합 및 체력 증진 도모를 위한 직원 화합 이날 추진 비용 등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의 보안관리입니다. 시청 당직 근무 수당, 당직실과 정문 운영 경비, 무인 경비 시스템 및 주차 관제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원활한 청사 방어 도모를 위해 1억 7,3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의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본청 23개 부서의 문서 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 요금 등에 1억 5,5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의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및 기록물 평가 심의의 심의위원 수당과 안정적인 전자기록물의 유지관리비, 30년 이상 비전자문서 DB 구축 사업,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6억 3,9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의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노조 활동 지원비로 5,1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 714만 원과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의 북한 이탈 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체험 사업비 300만 원과 북한 이탈 주민 화합의 밤 행사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 이탈 주민 체육대회는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의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80만 원과 간담회 개최 비용 130만 원을 모두 국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의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시 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와 기타 보상금 등으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이 방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민간단체 표창패 제작비 450만 원과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입니다. 기존의 14개 지대에 대덕면 내리 방범대 1개소가 추가된 15개소 자율방범대 야식비, 연료비, 기타 경비 8,450만 원과 각 지대 방범 차량 보험료 1,500만 원, 10개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협의회의 범죄 재발 방지 사업 500만 원과 평택안성 범죄 피해자 센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2천만 원, 어머니 폴리스와 학부모 폴리스의 아동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으로 각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동호회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운동 500만 원, 해병대 전후의 야간 방범 순차 활동 및 인명구조 사업비로 700만 원, 해병대 전후의 정화 사업비 500만 원과 새마을 단체 활성화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예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비 3,36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1,320만 원, 안성시 새마을회 운영비 3,700만 원, 바르게 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4,440만 원, 제한군인의 운영비 1,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 협의회 지원으로 자문위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 700만 원과 안성평화통일 원탁회의 1,000만 원,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활성화운동 지원으로 새마을 지도자대회 480만 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3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550만 원, 그린 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 4,400만 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200만 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지원 150만 원, 학예 수련대회 및 상반기 평가 보고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운동 안성시 협의회 지원입니다.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 1,500만 원과 바르게 살기 운동 안성시 협의회 회원대회 7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
태극기 바로알기 교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축연맹 안성시 지회 지원입니다. 자유소 일용제 240만 원과 자유축연맹 한마음대회 130만 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예산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보현장 견학 100만 원과 환경살리기 범국민운동 70만 원, 초중고생 자유민주 통일교육 1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향경우회의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 등에 500만 원, 재향군인의 향군인날 기념행사 240만 원, 안보단체 연합회 사업지원 예산 520만 원, 안성시 자율방문 연합회 체육대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구 협의회 지원입니다. 희망의 환경살리기 한걸음 자전거기 700만 원과 적십자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 안성지구 협의회 봉사대회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체 공동 김장 당국의 예산 3천만 원과 민족통일 안성시대회 및 한민족 통일 문해제전 시상식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여름철 순환사고 방지를 위한 해병대 전우회의 인명 구조용 보트 구입비 1,996만 3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안성시와 중앙대 상생발전을 위한 홍보비용 1,500만 원과 협의회 참석 수당 162만 원 등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법정 운영비 5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8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 중인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5,8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의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안성시장 재선거 관리 경비로 2,4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페이지부터 83쪽의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률 3.5%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한 일반직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직무수행 경비,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 총 738억 7,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의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1,5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의 기록물 요원 관리입니다.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인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인건비로 4,4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의 노사 업무 전문 요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노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인 노사 업무 전문 요원인 공인노무사 인건비로 7,9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쪽의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퇴직 적립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의 북한 이탈 주민 상담 요원 관리입니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북한 이탈 주민 상담 요원의 인건비 3,9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의 기본 경비입니다. 행정과 및 부속실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와 출장 여비 및 복사기 구입 비용으로 1억 5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4쪽의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와 직제급 업무 수행 경비로 3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96쪽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 법정 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 간 협력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는 한 9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2,100만 원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요게 늘어난 이유는 그 전국 시장군수협의 부담금을 2019년에는 400만 원이었습니다만 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 부담금도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분담금은 그러면 거기서 정해놓은 건가? 이제 그 시장군수들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정하고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31개 이제 시군 아니에요. 네네. 31개 시군이면 같이 이제는 잘 살아보자고 같이 이제 행상도 하고 융되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뭐 소득이 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용인이나 이천이나 뭐 우리 그 평택 이런 데하고 같이 지금 우리 보면은 유천 취두장 여전히 안 되고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다 그런 모임에서 좀 잘 그 해결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이런 저기는 해결이 잘 안 되고 뭐 실비만 자꾸 올라가고 사실은 같이 뭐 31개 시장 군수님들이 상상해자고 이거 해놓은 거 아니에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들 우리 경기도가 잘 살아보자고 그런 뜻인데 갑자기 저는 우리 저는 역할에 대해서 좀 미진한데 금액은 이제 올라와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 공무원 연수해가지고 4,4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저 공무원들 우리 그 연수 네. 그러니까 그 6개월 전에 들어가는 뭐 저 정년 퇴임이나 또 우리 뭐 저기 들어가고 이런 분들 그 해외 연수 시키고 그 저게요? 그전에는 예, 맞습니다. 부부 시키고 그랬잖아. 예, 왜냐면 근데 작년 건제는 안 했잖아요, 그거를. 했습니다. 했어요? 계속. 예, 왜냐면 이제 그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네. 선진 연수를 해주는데요. 그 이제 25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일 경우는 국내 연수, 25년에서 30년까지는 아시아, 또 이제 30년 이상 유럽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 이제 내년도에 이제 61년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1년생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그 연수 가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늘어나서 저기네요. 예,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려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는 뭐 부부 동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저는 저 26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해가지고 이게 3억인데 이거 제가 의원 처음 되고 그 이듬해 이게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증액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아 요거는 그만 이제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왜 그 어떻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네.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증액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 돈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금년에도 3억을 세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년에 152명에 대해서 2억 9천 100만 원이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 수준으로 세우고요. 이제 추가 뭐 전입이나 아니면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동이 또 생겼을 때는 부족하면 이제 추경에 세우는 걸로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도 이제 공무원이 지금 1,000명 시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는 저 우리 자녀들을 안 낳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는 늘어나질 않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기 저
과장님 홍보를 하셔야지. 그래서 그 저희가 예. 한 가지 보고 드릴 거는 그 한 이제 처음에는 2명일 때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복지 포인트에서 그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1명부터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좀 내년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산 장려 쪽에서 좀 더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모범 시민 시상에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예 시민증을 이번에 4명에서 이제 개상을 하셨잖아요. 네네. 작년에 혹시 명예 시민을 몇 번 받으셨고 누가 받으셨는지 혹시 대략 직업적으로는 아니면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명예 시민에 대해서는 좀 담당 팀장님이 예. 답변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팀장 김경토입니다. 네. 작년에 2분 받으셨고요. 네. 따로 그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네. 나서. 안녕하세요. 이 명예 시민은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받을 분이 받으시는 거지만 네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서 네네. 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잠시만요. 우리 보면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셔가지고 여성 근로자가 3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나 봐요. 네네. 그렇게 영유아 보호법에 돼 있습니다. 다 이게 지금 시청 근로자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 분이잖아요. 네. 3억 정도로는 남거나 뭐 이렇게 모자르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예예. 그 금년 수준이 2억 9,1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요. 내년에 그 수준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북한 이탈 정착 지원에서 네네. 자격증 취득 사업 있잖아요. 네네. 이 자격증은 어떤 분야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대상을 정해주는 건지. 아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건데요. 네.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하는 자격증이 네. 운전면허증하고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 분들을 사회에서는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면은 사회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나 봐요. 이제 저희 그 북한 이탈 주민 담당 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신 분인데 네네. 그분하고 방문도 많이 하고요. 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화를 주면 그분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이런 그 이제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같은데 좀 가기 어려우면 같이 동행해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참고로 그 지금 209명이 있고요. 네네. 여자분이 더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그럼 따로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네, 동행 그분이 보호를 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그 일전에 추경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노무사분 다시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네. 이거는 뭐 문제 없으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전임을 뽑아야 되는데 전임을 안 오고 있고 지금 그 20시간 시간제 임기제를 뽑았었는데 또 사직을 하고 그래서 그 이 노사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자 또 업무 추진을 하고자 전임제로 한번 뽑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빨리 수립을 했습니다. 빨리 채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북한 이탈 주민 체육대회 개최 전에서 신규 편성이 됐는데 네네. 그 체육대회는 그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그분들의 그 뭐라 그래나 그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 실내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왜냐면 돼지 열병 때문에 집단으로 모이는 그 행사를 좀 자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으면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그 공고를 거쳐서 그 단체가 이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북한 이탈 주민들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서로 간의 또 단합이나 그런 만남의 그런 장소는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네네. 네, 떨어져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2,6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게 시장님실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뿐만 아니라 네. 그 나머지 그 다른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한번 자세한 내용은 네, 자료로 한번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한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페이지 10쪽입니다.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류도시 초청 및 방문, 그다음에 안성시 자매교류 우호 협력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이 우호 협력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 증진에 관한 대부분 예산이죠.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좀 이 교류가 어땠습니까? 네, 제 작년에 해외 교류를 저희 시에서는 못 갔습니다. 이제 봄철에 직원 사망하는 이제 사건도 있었고 또 바로 이제 구지역 처음에는 구지역이었죠. 구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사망 사건 그 다음에 태풍 관계 그 다음에 돼지열병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외국에 나가는 거는 좀 자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 저희가 이제 바오더기 축제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도 그 베트남 그 교류 도시에서 몇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2박 3일 동안 좀 관내에서 좀 모셨었고요. 그 작년에는 그 이 교류에 대한 이제 예산 지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안성시하고 몇 개 도시 정도 되죠?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가? 지금 교류하는 도시는 그 베트남 똠강성하고 미국 브레아시아고요. 외국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국내는 종로구와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이 하여튼간에 뭐 그런 우리 안 좋은 사고 때문에 교류를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본연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교련 이렇게 도시를 하고 또 우호 협력을 하는 그런 외국 도시하고 상당히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간에 우리 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이제 2020년도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실 텐데 이 교류 협력 도시는 꼭 저는 뭐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게 또 한 번 맺은 도시를 이렇게 잘 우호 협력을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네.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4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신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규 예산에 보면 안성 평화통일 원탁회의 1,000만 원, 여성 지도자 통일 공감 자담회 1,500만 원 이렇게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네, 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전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해드려서 그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출범을 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그 정책을 좀 하고 싶다 해서 100% 수용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을 좀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좀 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성 지도자 통일 공감 자담회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요 사업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자문위원 역량 강화 구축과 평화통일 원탁회의 이제 여성 통일공감 자담회 요거는 그 들어온 사업 중에 그래도 좀 이 정도는 그 민주평통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좀 수용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인택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3쪽에서 4쪽입니다. 지금 통의장 자녀 장학금이 지금 이제 금년도보다 내년에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네, 금년도에도 그 6명에 8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그 일단 금년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뀌는 이장님들이 또 계실 겁니다. 여기 1월이나 뭐 12월 말이나 그럼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수요가 늘었을 때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통의장 자녀 장학금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이 이제 저 공도읍이나 안성 1, 2, 3동의 그 자연불학 원래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이 농업인들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복 지급 못 되기 때문에 네. 그 평상시 좀 현황 유지 좀 잘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그 통의장 장학금 자녀 그 지급하는 대상자의 폭을 좀 늘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그 평상시 이제 우리가 뭐 개인적인 그 정보를 같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이장님들 그 같이 현황을 보면 가족 관계는 대부분 이제 알잖아요. 자녀가 몇 명인지. 그래서 예, 예. 어느 정도 수요는 좀 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범 시민 시상에 관련해서 혹시 이거 모범 시민 플러스 민간 협력 단체 뭐 등등 해서 이제 부서별로 이제 정기 수집 이렇게 나가는 표창패가 1년에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 모범 시민에 대한 표창패는 한 140개 정도고요. 감사패와 공로패는 한 30개 정도. 부서별로도 부서별로 전체로요. 야, 아, 제가 그거-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상이라는 건 물론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네네. 상이 너무나 흔해요. 그러다 보니 상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개나 거리나 다 받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그 불만을 토로해요. 그래서 포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좀 이게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자긍심이 너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무분별한 포상 행위는 좀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포상 지침에 의해서 뭐 시장 표창은 뭐 3년 이상 3년 이내에는 중복해서 못 받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저 어느 단체에 보니까요 네네. 시장 표창이 막 서너 개씩 나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은 아니 제가 그거 보고 좀 야 안성 많이 있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한번 포상이라는 건 좀 희귀성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 의미 없어. 지금 보니까 전 놀란 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뭐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포상을 많이 받아하고 간직하신 분들 진열해놨는데 보고 놀랍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네,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대화 채널 다양화에서 보면은 지역 치안협의 운영이 신규로 750 편성되는데 이 세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치안 협의회는 이제 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경찰서 이제 지역 치안 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제 경찰서 쪽과 그 저희 이제 관계 기관으로 구성이 되고요. 예산 내역을 보면 범죄 예방 홍보 활동 이제 홍보 예산입니다. 홍보 활동으로 해서 뭐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서민 생활경제 사범에 대한 전단지 배부, 또 모범적에 대한 홍보 활동 캠페인 이런 걸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해서 그 안성시가 범죄부터 안전하다는 범죄 예방 활동 그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1년 동안에 개첨하려고 1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75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지역 치안에 대해서 협조를 지자체도 해야 되고 또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 대부분이 경찰의 업무를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걸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여기 저 지역 치안협의회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쪽인데 그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에서 각종 시책 추진 우수 공무원 연수 이렇게 해서 1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5천만 원 삭감해서 지금 시책 추진 우수 공무원 연수를 몇 명 뽑는 거예요? 선발 기준. 요거는 이제 부서별로 안성시 전체를 놓고 보는 건데요. 이제 금년에 1억 5천을 세웠다가 이제 내년에 1억을 세웠습니다. 이제 금년에 75명을 세웠었는데요. 내년에는 5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은 해외 연수를 좀 시키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좀 축소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선발 기준은 이제 기준은 부서별로 어떠한 이제 정책기획 담당관에서는 정책기획 담당관으로 이제 어떤 포상, 그러니까 부서별 평가를 해서 특출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선정이 됐을 때는 이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고요. 이제 부서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위에 그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이 지금 그래도 1억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은 거기 아닙니다. 50 여기 오시면 100명 간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중복이 아닙니다. 금년에 이제 각 부서별로 해서 협조 요청 온 인원이 97명이 그 갔습니다. 외에는 그러면 공무원 해외 연수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각종 중앙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한 명씩. 그랬을 때 아니 그 50명도 있으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증진을 해외 연수 실시. 국제화에 비해서 공무원 해외 연수 얘기는 겁니다. 예, 국제에 비해서 예. 네. 네, 요것이 이제 시책하고 좀 다른 성격이 시책은 어떤 뚜렷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부서별 평가해서 이제 해외 연수를 주겠다 뭐 이런 지침을 결재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우수한 입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세부적인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갖고는 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예산 잡아놓은 것 같아요. 설명하신 내용으로만 봐서 이게 세부적인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3조 국경을 관리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보니까 안성시는 유난히 광복절 기념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나 근데 왜 안 하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홍보도 안 하고. 광복절에 관해서는 좀 저희가 이것도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생복지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광복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보훈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 한꺼번에 모셔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다른 시군도 31개 시군도 다 중앙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15개 읍면동으로 다 명단 받아서 같이 모시고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시군 제가 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는 데가 안성시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은 지난번에 3.1운동 기념관에서도 행사할 때 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선양이나 뭐 강복회의밖에 시에서는 뭐 참여도 안 해서 그냥 문화관광까지 참여했더라고요. 그만큼 안성시가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대한민국 3대 실력 항쟁자 하나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긍심이 이런 것으로 좀 쇠퇴되는 것 같아요. 전혀 이런 데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꼭 하고 안 하고를 지나서 저는 관심 부족의 탓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6쪽 인사관리입니다. 여기 특정 업무 경비에서 대민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가 어떤 내용인 거죠?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그 대민 활동비라고 그 보수 지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요? 네,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이 한 57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쪽 모범 공무원 시상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네. 그 선진지 연수가 하는데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비용을? 네, 선진지 연수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못 가는 인원은 만약에 못 간다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은 지원을 못 합니다. 장기직 공무원 선진지 연수는 장기 재직한 사람한테 포상을 주게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형태로도 장기 재직자를 위해서 이러한 걸 만들어 놨으면 못 가는 사람도 지원해 주지 않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것은 현금을 안 주더라도 그래서 그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지침을 만들었을 때. 왜 그러냐면 또 거기 폐단이 안 가시고 그 따로 보상을 받으시다 보면 그 일관성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따로 보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장기직 공무원이 그 개별적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아서 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같이 모아서 갈 경우가 있고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행사에서 그 저희가 지급하는 단가는 1인당 400만 원, 이제 4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30년 이상 된 사람들의 뭐 맥시멈치입니다. 근데 그 인원을 놓고 봤을 때에 그분들이 그 지출을 할 때에는 4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 그리고 그러니까 비행기 가격이나 그 총 비용에 의해서 40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실비로 지급하고 예산을 더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제가 다른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29년 한 사람은 저 아시아하고 30년 한 사람은 유럽 가고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 여하튼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어차피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그 불가피하게 못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번에 그 모 공무원 퇴직식에 갔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되게 초라하게 퇴직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 또 후배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을 보고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장기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의 그 나가실 때에도 그분들을 좀 잘 서운치 않게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4쪽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지금 좀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뭐 개인당 얼마씩 드시는 건가요? 지금 그 저희가 그 법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그 조례 이제 이번 개정을 하고 그러면 최저 80만 원을 줬었는데 그걸 10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뭐 무기각 근로자, 청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상된 분을 좀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그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금 지역 화폐로 전액 지급하잖아요. 네네. 요거에서도 지금 설문을 좀 들으시고요. 네네. 좀 어차피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의견을 들어서 전액 100% 하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 화폐라고 일부 현금으로 하든지 네. 그것은 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렇잖아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는 63쪽인데요. 그 사실 선출직들 이런 얘기 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냐 이 차이거든요. 그 안성시 해병대 전호에 관련해서 네네. 지난번 산림녹지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무실을 그 대림동산 가족공원의 관리 사무실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산림녹지과에 물어보니까 누가 거기 했냐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그럼 본인들이 임으로 들어가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원 관리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해주려면 왜 공원 관리 사무실을 이 사무실로 해줬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세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당 주무 부서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물어보니까 그냥 시장이 시켜서 했답니다. 어떤 시장이? 전 시장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안성시 공무원들은 단체에 쥐어 살아요. 지금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저는 큰 목소리를 내고 와서 물리적 행사하는 사람들만 도와준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87쪽입니다. 노사업무 전문위원 운영. 지금 공인노무사가 지금 주 35시간 근무하는데 정말 그 노무사로 와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35시간에 이 급여를 주는 겁니까?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시간 노무사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제 노사 업무를 하다가 너무나 좀 어렵다라는 의사로 퇴직을 바로 두 달 반 만에 퇴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이제 노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요원이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성시가 노사 업무를 잘 못 해왔기 때문에 소리입니다. 그 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차피 그 하려면 35시간이면 하루 8시간 근무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분이 와서 대면 활동은 어떤 대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노무사가 오면 전적으로 이제 무기업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 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저희와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대면 활동이에요? 대면 활동. 예, 지금 예산에 대면 활동비가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88쪽이 산출 근거에 대면 활동비가 나와 있어요. 이 대면 활동비 말씀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저희 보수 지침에 의거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대면 활동을 안 하는데 지침이 돼 있다고 대면 활동비라는 거는 이제 그 노조가 무기약 노조는 이제 근로자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는 지침이 이렇게 되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이 지금 단순히 무기계약직 뭐 기간제 근로자 등등등 안성시를 대표해서 그분들하고 지금 하는 건데 대면 지원 활동비 근거는 제가 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대면 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영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질의에 앞서서 정 위원장님 그 질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저기니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북한 이탈 주민 체육대회 이제 저도 가봤는데 뭐 이제 행정과에서 많은 관심 가지셔가지고 행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과장님이 내년에는 야외를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날씨 기상 조건 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하기 좋은 날로 날짜 잡는 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내에서 하니까 이래 더 이렇게 단합 주목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할 때 날 뜨겁고 그러면 뭐 그늘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분산되잖아요. 근데 실내가 이래 더 이렇게 좀 집중되고 행사 진행도 원활하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행정과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건 알지만 아직도 이 단체들이 열악합니다. 또
아직도 또 자부담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점차 그 자부담 비율도 좀 줄여주시고 좀 물가 인상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지원을 뭐한 번에 확 뭐 예산을 주는 거 쉽지 않은 보조금 주는 거 쉽지 않은 건 아는데 네네. 그래도 조금 계속 어쨌든 다 그분들이 세금 낸 안성 시민들 아닙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서 고생들 하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유소 희생자들 뭐 그걸 안 하겠다는 거 다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힘든 일도 이렇게 하시는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걸 적극 관심과 애정 가지시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태 의원님이 8.15 행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예. 다른 데는 하여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성에는 8.15 행사가 일주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시청보다 난 데가 일주기요. 지금 75회 8.15를 74회 동안 한 거 아니에요? 예? 74년 동안. 네, 체육대회와 겸해서 하시는 거죠. 예? 체육대회를 하시는 거죠. 아, 체육대회를 했는데도 8.15 행사 기념 행사를 하잖아. 네. 또 다 오시잖아. 시장님들 무슨 의원님들 우리 하여간 관계되는 선출직들은 다 참석을 하잖아. 네. 그런데 하고 이렇게 새로 우리 시에서 할 게 아니라 그쪽에다가도 자금을 좀 더 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니 우리 과장님 한번 그 8.15 행사 와 보셨어? 예, 몇 번 갔어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뭐 더우나 하여간 무더위 제일 그 더울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도 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력인데 안성의 저력인데 그런 쪽에다가 더 예산을 주고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안성 전체 그 틀에서 맞게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안성도 거기에 의해서 발을 맞추면은 74회, 75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8.15 행사 1회 행사한다고 그래봐. 뭘 차라리 그냥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서 성대하게 하는 게 낫지. 그 이제 황예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8월 15일 의식 행사를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경기도 시군별로 다 그 보훈단체 관련된 분들을 버스로 모시고 경기도로 올라가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에서 거고 의식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건 아까 이제 별도로 안 하는 걸로 그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안성에서는 지금 없다 이제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안성에서는 지금 일주기에서 8.15 행사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 8.15 행사 일부 한 다음에 2부가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처음부터 체육대회가 아니잖아. 거기에는 지금 우리 내빈들 보면은 우리 국장님들 우리 시장님들 다 오시잖아.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 그리고 8.15 안성시 8.15 행사 1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75년인데 인제 와서 1회라면은 차라리 그냥 일주기에다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74회가 되는데. 잘 좀 한번 참작을 해보셔.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복 70 몇 년 됐다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광복절도 있고 또 그러면 한글날 행사도 해야 되고 개천절 행사도 해야 되고 제원절 행사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런 걸 다 생각을 하셔서 그 옛부터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해서 지금 아까 그 사무관리비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하고 750만 원 신규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협의회 위원 수당 뭐 이런 게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아까 설명하시는데 홍보비 캠페인 이러한 경비인가 봐요? 네, 요게 그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 범죄 예방이나 뭐 저 치안 활동에 대한 그런 홍보물이나 아니면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방범대, 뭐 시민 경찰 학부모 폴리스, 어머니 폴리스 뭐 이쪽에서 할 때 저희가 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치안협의회 지금 구성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몇 명 구성돼 있습니까? 그거 있어요? 팀장님 모르십니까? 그 명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반기별로 1회씩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협의회를 진행을 하면 네네. 수당 안 드려요? 그동안 수당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요 치안 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다. 네네. 그래서 계속 운영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건데요. 근데 왜 그 위원 수당 계산 안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관련 조례에 보면 20여 명 이내에서 여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1회씩 지금 그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요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네, 1년에 2번 이제 치안 협의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이제 회의 수당을 물론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수당보다는 이런 홍보 예산액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회의 참석 수당은 거기에 또 기관장님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조례와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회의 진행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적극 환영하시겠다고 조례까지 여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관련해갖고 지금 41쪽에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도 있어요. 네네. 이것도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뭐 운영비 80만 원, 또 간담회 130만 원, 뭐 이렇게 또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역시도 그러면 위원수당 계산 안 돼 있나 봐요?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민간협력팀장 김성입니다. 네. 협의회 운영비에서 80만 원이요. 75만 원이 위원 수당이고요. 네네. 5만 원이 수영비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금 그 표기해 놓으신 것이 네네. 것 중에 75만 원이 그러면 우연수당이 위원수당이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설명서에 세부 산출 내역이 안 올라와서 자꾸 이렇게 질의가 많아져요. 그 다음 10쪽입니다.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차량 임대료로 80만 원 곱하기 30회 해갖고 2,400이 잡힌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이거는 이제 그 우호 도시 자매기른 도시에서 이제 안성을 왔을 때에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우더기 축제 때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네네. 그랬을 때에 임차하는 비용과 또 그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또 축제장에 오고 할 때에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용차량 이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임차를 네, 관용차 하나요? 안 하고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30회 지금 잡으신 건가요? 네네. 올해 거의 이제 교류 사업, 협력 사업 지금 진행이 지금 굉장히 부진한 올해 걸로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예예. 여튼
30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튼 적극 지출을 하실 조건을 만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왜냐면은 이제 금년도 취소가 안 됐으면 저희가 그 돼지열병 때문에 그 전에부터 계속 미국도 그렇고 네. 또 국내 자매 결혼 의식도 그렇고 다 오기로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다 지출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취소를 하면서 다 편지로 보내고 해서 네. 양해를 얻었는데 베트남만 이제 굳이 오겠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와서 우리 안성시에 그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걸 좀 견학을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다면 철저하게 또 그분들을 또 안내해서 저희 시와 우호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지금 공무원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까 저기 복지 포인트 지급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회 추경 지금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보험 가입 부분하고 복지 포인트하고 각각 거의 1억 원씩 해갖고 2억 원 지금 저희 집행전에 그 감액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지금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하셨고 일단 네. 복지 포인트는 그 지급 기준액을 지금 상향 조정하겠다는 예, 좀 말씀이신 올렸습니다. 거고요. 예, 예. 예, 그럼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 지금 동결하셨는데 이제 건강검진 그 보험도 금년에 641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엔 짝수년도가 아닌 686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늘어났는데 네. 입찰을 하다 보면 또 잔액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동결을 시킨 겁니다.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지금 이제 또 인원이 부족합니다. 계속 그래서 신규 공무원을 뽑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건강검진 대상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입찰 장액 같은 경우에 좀 가다 하면 네. 바로바로 조금 삭감하는 추경에 좀 올려주시고요. 네네. 그 직장 어린이집 위탁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게 우리 지금 영유아 그 저기 보유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 중인 것이잖아요. 근데 예,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고 전체 이제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2개 된 게 원칙이고 네네네. 그리고 단서 조항을 갖고 지금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들뿐만이 아니죠. 이 문제는 사실 여성의 문제로 여튼 국한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가 됐든 실제 이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됐건 좀 안정적으로 이게 지금 그 직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사실 설치를 하는 게 제가 봐도 원칙적으로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네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편해서 그러신가 봐요. 지금 우리 사업장 내 보육 대상에 달하는 근로자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저희가 지금 152명입니다. 152명이 그러니까 안성시만 전체적인 거죠. 우리 시청만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영사에서 취약 전까지의 아동이 152명뿐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보육 기관이 우리 몇 개예요? 그거는 이거 담당 팀장이 네, 좀-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후생복지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62개 어린이집에 네,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다가 어린이집을 그 지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시청 여건상 그게 좀 어렵고 만약에 저희도 이제 그 시내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그런 여건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대부분 여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청에 들어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모여 있는 이런 거를 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시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린이집을 한다면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청내에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 시청에 지금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앞에 건물 증축해갖고 해도 되고요. 방법을 찾으려면 다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안성시청부터가 지금 공적 보육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지역 내 지금 다른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곳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튼 이 얘기는 의회에서 제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 기록물 관리인데 우리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 해갖고 5억하고 네, 요 DB 구축은요. 네.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그 보존 기간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이 저희가 한 5만 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연차적으로 DB화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안성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이 30년 된 이상 된 기록물은 DB 구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해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건이 되고요. 그래서 5억을 세우면 한 6천 건 정도 DB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DB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 DB화가 되면 경기도로 연구 기록물 관리를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세운 예산이 되고요. 앞으로 그 DB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일반 기록 관리 시스템 일반 스토리지 신규 설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 스토리지라는 거는 이제 기록물 저장소인데 당초 저희가 용량이 3TB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8TB로 용량을 키워서 그래서 기록물 저장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록물 관리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네요. 되긴 됐습니다만 이제 제대로 2010년부터 중단됐다며. 그러니까 이 DB화는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면서 좀 심각성을 알아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이라도 여튼 하시겠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5쪽 공무원 노조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이 810만 원에서 지금 3,835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2020년 1월 16일부로 이제 그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바뀌면서 기존에는 이제 무기계약직 현장 직군에 한해서만 했는데 기간제 현장 직군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300인 이하로 됩니다만 그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 다해서 무기계약 현장 직군 87명, 기간제 현장 직군 212명 하다 보니까 299명이 돼서 그 위탁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무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에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그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도 현장 직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그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복잡해진 그 법령 개정이 되면서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9조 북한 이탈 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 개선 지원 사업에서요. 북한 이탈 주민 체육 대회 지금 1,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이거 보조금 심의 받은 거 보니까 네. 도비 500만 원 매칭해 갖고 1,000만 원이 결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예예. 왜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시입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나요? 아 저기 예산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500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 그 앞에는 이제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37조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서 그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그 비가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잡혀 있죠. 네네. 네. 이게 지금 가족 여성과에서도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요. 네, 자녀들요. 그 똑같은 사업이 가족 여성과에도 있다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7명이 있는데 이게 월 35,000원씩 지원해주는 비용이거든요. 1인당. 뭐 가족 여성과 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가족 여성과에도 1,000만 원 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도비 대항 사업으로 여튼 진행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12만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하셔갖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족 여성과에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에 대한 학습지 예산을 세웠다면은 네. 그쪽에서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를 다 하잖아요. 자녀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끝나면 가족 여성과 예산 한번 과장하고 협의를 아니 북한 이탈 주민 보겠습니다. 사업을 여튼 위탁해갖고 지금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 범위는 네. 가족 여성과가 훨씬 넓어요. 뭐 그거는 한번 일단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협의 조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64쪽인데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중앙대 안성 캠퍼스 하고 이제 상승 발전을 도모하신다고 하면서 이게 계속 그 편성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애시당초 뭐 안성 캠퍼스를 매각을 한다, 지역을 뭐 저기 캠퍼스를 이전을 하겠다 등등등 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사실 여튼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상성 발전팀 TF 팀도 만들고 이렇게 유지를 해 왔던 건데 지금 여기 협의회에서 뭐 합니까? 저희가 금년에 3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그 이제 중앙대학교하고 그 내리 지역 발전 협의회하고 저희 네. 시청하고 이렇게 가졌는데 이제 대부분 그 내리 지역이 치안에 좀 어려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고 방범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고 또 중앙대는 중앙대대로 그 안성에 남아 있는 안성에 있으면서 또 시가 좀 해줘야 될 부분 또 그런 요구 사항이 오면 저희가 그 저희 쪽에서 해결을 못하면 담당 부서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계속 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벼랑 간의 얘기도 없이 끊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분들과 좀 이제 이런 협의의 구성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잡혀 있어요. 네네.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아니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협의회 만들어서 애시당초 처음에 10여 년 전에 뭐 긴급하게 하여튼 이제 상황이 돌아가니까 사실상 이제 그 협의체적 형식으로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요. 이거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동안 계속 지급을 해왔던 건가요? 네, 금년에 3명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교수들은 못 주고요. 그 민간 위원들만 주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만.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 지금 운영 중인데 거기서 소위 이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지는 것을 기본 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위원회 참석 수당 부분이 계속 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돼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전체 협의 체제 형식으로 그냥 이미 그 조직을 만드셔 갖고 좀 그 뭐 다양한 교육 관련 그 산학 협력 관련 좀 의견 수렴하시고 하는 통로를 만드시는 부분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튼 실링에는 한계가 있고 네네. 아마 보조금 신청 단체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결 방침으로 여튼 이제 그 보조금 심의가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보조금을 여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간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여튼 의욕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단체가 일정 정도의 그 보조금을 여튼 수령하기 위해서는 뚫고 들어오는 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은 일몰제를 적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그 환경 장어 활동 뭐 이런 거 갖고 겹치기로 해갖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갖는 고유 성격을 갖고 그 보조금 또 사업을 펼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성과 평가를 어떻게 여튼 이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좀 내부 지침 갖고 뭐 그게 제대로 그 지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여튼 일몰제를 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과가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행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